지금부터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2회 5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방송국입니다. GBS. 미스터리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트루 리빌드. 세상에는 미스터리하고 불가사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 모든 미스터리한 일들에는 단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법. 미스터리한 사건 속 단서와 실마리를 찾아 진실을 밝히는 추리라디오 트루 리빌드 지금 시작합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추리탐정 황희준, 황탐정입니다. 살랑살랑 벌써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이 이젠 정말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 같아요. 봄 날씨 덕분인지 마음도 왠지 몽글몽글해지고 왠지 모를 설레임이 느껴지는데요. 딱 사건 추리하러 가기에도 설레이는 날씨이지 않나요? 오늘은 어떤 사건을 추리하러 갈지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사건을 추리하러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봄이 왔음을 느끼게 해줄 노래, 에릭남, 웬디의 봄인가봐.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이 날 데려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두 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킨 봄이 왔나봐. 그랬어. 변한 친구 혹 동생 같아서 치마를 입고 꾸민 모습에도 놀라지 않았어. 뭐가 우릴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Maybe it's crazy. Can I call you my baby? Yeah,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두 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켜. 우리 서로의
혹시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명작 셜록 홈즈를 아시나요? 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추리 소설인데요. 추리 장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180이 조금 넘는 키에 마른 몸짓, 돌출된 턱과 매부리 코에 날카롭고 반짝이는 눈을 지닌 인물로 뛰어난 관찰력과 치밀하고 냉정한 분석력으로 보통 사람의 두뇌를 뛰어넘는 수사력을 보여주는 탐정 셜록 홈즈. 파이프, 담배와 위스키, 그리고 탐정 모자는 그를 상징하는 물품이자 도구이죠. 코난 도일이 집필한 셜록 홈즈는 1887년 주홍색 연구로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천재적인 수사 능력을 지닌 명탐정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낭만주의 소설에 실증이 나 있던 영국 국민들은 암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담뱃재나 발자국 식별 등 뛰어난 관찰력으로 수사를 이끌어내는 홈즈에 매료되었는데요.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는 셜록 홈즈를 법과 정의의 대변자라고 일컫기도 했답니다. 더불어 영국 국민들은 실제 경찰과 비교하면서 홈즈의 수사 해결 능력과 범인을 잡는 능력을 추앙했는데요. 홈즈연 또는 셜록히언이라 일컫는 팬덤을 형성하며 셜록 홈즈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주홍색 연구와 4개의 서명 이후에 나온 스트랜드 매거진에서 매달마다 셜록 홈즈 시리즈 단편을 사파와 함께 게재하기로 하고 그러한 단편을 모아 주기적으로 출간하면서 그 인기가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난 도일은 본래 마지막 사건을 쓴 이후 집필을 그만두려 했다는데요. 모리아티 교수와 홈즈가 격투를 하다 폭포 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홈즈를 살려내라는 수천 통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8년 후인 1901년 코난 도일은 홈즈 시리즈 중 걸작인 바스커빌가의 개를 발표하며 마무리되었던 홈즈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셜록 홈즈는 그 이후 무려 135년 동안 절판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소설로서 아직도 각종 영화나 게임, 뮤지컬 등에서 재해석되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셜록 홈즈 시리즈를 매우 좋아하는 독자로서 셜록 홈즈 시리즈가 재해석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매번 새로운 각색들이 기대되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사건 의뢰가 들어왔네요. 오늘의 사건은 대저택 살인사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건 브리핑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부잣집 대저택 주인의 침실입니다. 바로 침실에서 주인이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인데요. 범인은 대저택 주인의 아내 엘리라고 지목된 상황. 경호 단장이 엘리가 피우든 옷을 태우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한 것인데요. 침실 전체는 혈흔으로 범벅돼 있었고 살해당한 주인의 오른쪽 목에 촛대가 꽂힌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엘리는 남편인 대저택 주인에게 자주 얻어맞고 지냈다고 합니다. 대저택 주인은 아내인 엘리에게 ጧ기를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심지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대로 부려먹으라고 시키며 딸 캐서린에게도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다 딸인 캐서린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캐서린은 13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비누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사건은 자정 무렵 새벽 4시 사이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하며 사건이 일어나던 날 연애가 있었고 주인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침실 안에는 홍차가 있었고 침실 안에 있는 홍차를 하인이 탄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옷을 태운 장소엔 불에 타다만 곰돌이 인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내인 엘리 씨의 진술을 들으러 찾아갔었는데요. 그녀는 피곤해 보이는 상태로 별다른 상처 없이 왼손에 굳은 살이 베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 씨는 남편이 그동안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를 힘들게 했고 그래서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남편이 침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몰래 침실에 들어가서 촛대로 남편의 목을 단번에 찔러버렸다고 합니다. 몸싸움 때문에 방이 난장판이 된 것이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 곧바로 피범벅이 된 옷을 벗고 샤워를 한 다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피로 범벅된 옷은 마구간 옆에서 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알아본 결과로 부인이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대저택 주인을 죽인 진범을 누구일까요? 악뮤의 밤 끝없는 밤 듣고 진범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잠이 와요 끝없이 지금껏 몇 편의 꿈을 꾸었지 볼이 퉁퉁 부어 초점 없이 앉아있으면 눈이 다시 감겨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내 머릿속에선 부지런히 할 일을 재촉하는 걸 오 달콤 한잔 시끄러운 바깥소리도 내 자장가 오 밤 끝없는 밤 눈이 떠지지 않아 In the stream good night 꼭 깨워줘요 영영 내가 눈을 못 뜨면 속 사겨줘요 갑자기 날 놀래키는 건 하지 말아요 말이 들리지가 않아 다른 데 덮으라잖아 내 머릿속에선 은하계가 몽롱히 떠다니는 걸 오 달콤 한잔 시끄러운 바깥소리도 내 자장가 오 밤 끝없는 밤 눈이 떠지지 않아 In the stream good night 이러다가 영원한 꿈을 꾸는 건 아닐까 달콤한 잠 시끄러운 바깥소리도 내 자장가 오 밤 끝없는 밤 눈이 떠지지 않아 In the stream good night 오 밤 끝없는 밤 눈이 떠지지 않아 남편이 평소에 폭행까지 했으니 범행 동기가 충분한 것 같고 자백까지 했는데 왜 범인이 부인인 엘리씨가 아니라고 생각했냐고요? 엘리씨가 범인이라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첫째, 피해자인 대저택 주인은 오른쪽 모대에 촛대가 꽂혀서 죽었죠. 이 말은 즉슨 범인이 오른손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왼손에 굳은 살이 배겨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뜻이죠. 오른손잡이인 범인과 왼손잡이인 부인, 여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둘째, 부인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하나조차 없었죠. 여자인 부인이 남자인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면 상처가 생기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러니 몸싸움을 벌였다는 증언에서 두 번째 오류가 발생합니다. 셋째, 불에 타다만 곰돌이 인형입니다. 물론 침실에 곰돌이 인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침실에 없었다면 그 곰돌이 인형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점을 들어 부인이 범인이 아님을 입증했고 새로운 범인을 부인이 자신이 범인이라 할 정도로 감싸주고 있다는 점, 현장에 불에 타다만 곰돌이 인형이 있다는 점, 딸도 폭행을 당했으므로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대저택 주인을 살인한 범인은 딸인 캐서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당일 캐서딘이 침실로 들어가 그동안 학대당한 울분을 토해내며 촛대로 주인의 목을 찌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부인이 딸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것이죠.
하나뿐인 딸인 살인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딸을 깨끗이 씻기고 피 묻은 옷과 물건들을 태운 것이었죠. 딸의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단서로 진실이 드러났네요. 머리 쓰느라 지쳤을 것 같아 이쯤에서 재미로 보는 재미있는 심리 성격 테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샐러드와 성격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동료들과 같이 뷔페 음식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샐러드를 먹고 싶어서 샐러드가 있는 곳에 갔더니 프렌치 드레싱, 마요네즈, 참기름과 초장강이 섞인 3가지 종류의 드레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드레싱을 선택하여 샐러드를 드실 것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A. 프렌치 드레싱, B. 마요네즈, C. 참기름과 초간장이 섞인 드레싱, D. 위 3가지를 섞어 먹는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자면 A. 프렌치 드레싱, B. 마요네즈, C. 참기름과 초간장이 섞인 드레싱, D. 위에 3가지 드레싱을 섞어서 먹는다.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으면 고르신 샐러드 드레싱과 어떤 성격 관계를 띠는지 말해드릴게요. 먼저 A. 프렌치 드레싱을 성격하신 분들은 높은 음악적 센스나 미술적인 센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나 적응 능력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예술적인 센스가 강하며 예술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B. 마요네즈를 선택하신 분들은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타입이며 무엇이든 남에게 맡기려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며 정에 약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C. 참기름과 초간장을 섞은 드레싱을 선택한 분들은 두뇌가 명석하고 사고력, 독창력이 우수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단력이 결여되어 있는 면이 있고 그 때문에 생활의 스타일도 일정치 않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D. 섞어서 먹는다고 대답한 분들은 자신의 생활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독창적이고 완벽주의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변화가 있는 삶을 즐기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일을 해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네요. 재미로 보는 심리성격 테스트, 오늘도 적중했나요? 마지막 곡으로 무라마사의 파이어플라이 들으며 오늘의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avements burning into gold. Embers rising up into nightlights. Up on my back, I feel the static and more. Tripping the wire, surrounded in time. I see this as mystical, I'm sure that you know. See this as mystical, I'm sure that you know. Just say you'll be my firefly. Take everything or nothing at all. Just say you'll be my firefly. Take everything or nothing at all. Just say yes. Just say yes. Just say I'd rather
오늘은 유명한 세계 추리 명작 셜록 홈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두 번째 사건을 마무리하고 간단한 심리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사건도 흥미로우셨나요? 때론 추리하다 막히는 부분도 있고 제자리인 것 같아 답답할 때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진 마세요. 0은 제자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며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트루 리빌드는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연출 성다정, 기술 고주희, 진행의 저는 트루 리빌드의 황탐정 황희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